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준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서울시의 탄소 중립 정책, 동대문 DDP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된 것은 서면 질의로 바꿨고요. 탄소 중립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을 띄워서 화면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의 답변을 시장님께 별도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답변 시간이 짧다고 하니 저는 동대문 DDP에 관한 것은 조금 더 진지하게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탄소 중립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문제이고요. 저희 강동구 지역에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네, 그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불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온라인으로 취임식을 가졌던 곳입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수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장소입니다. 다만 DDP 개발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거짓과 꼼수 그리고 위법 행위를 통해 아직도 치유하지 못한 고통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난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직까지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그 약자분들의 상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담아 개선책을 듣기 위함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상, 풍물상 이런 분들을 동대문 운동장 축구장에 이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제 거기서 흘러나오는 오물이나 냄새나 이런 것들이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정도로 무질서하고 모양이 어지러웠죠.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다가 그 앞에 있는 또 패션 상권은 그런 모습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고 이제 이런 상황을 타개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곳에 머물고 있던 상인들을 어떻게 설득시켰나요? 처음에는 그 저항이 정말 만만치 않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계의 터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되면 강제로 철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말자. 설득을 해서 동의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 담당했던 분이 수백 수천 번을 그분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설득도 하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드릴 건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드리고 하는 작업을 협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냈던 것이고요. 시장 기억하시죠? 네. 그 풍물시장 상인들 이동 경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애초에 청계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청계천 사업을 할 때에 동대문 운동장으로 풍물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옮기는 것을 협의를 해서 송계천 사업에 동의를 해서 당신 협조해 이명박 주셨고요. 시장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또 다시 이 DDP 사업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동대문 운동장 안에서 영업을 하시던 분들 얘기고요. 또 아까 그 오물이나 냄새나 이런 문제는 그 동대문 운동장 바깥에 네. 포장마차 형태로 영업을 하던 수백 개의 총 824개가 입주한 네. 거죠, 풍물시장에. 예, 그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분들을 중에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을 풍물시장으로 장소를 마련해서 옮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와 일부는- 협상, 네. 일부는 또 저기 입주하신 분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요. 예, 네. 협의 협상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뭐 수백 번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예, 그분들 참 그때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건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전 합의서와 그다음에 구두 약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님 구두 약속 했던 기억 혹시 하세요? 상인들께 못 하시나요? 그 당시에 이전 합의서는 2007년 8월에 최창식 부시장과 그리고 한기석 상인 대표하고 했었어요. 네, 여기에서 쟁점은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1,200만 외국 관광객을 유치해서 세계적인 시장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게 합의서에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항을 보면 건축물에 대한 나옵니다. 풍물 벼룩 시장의 특성상 내외부 공간 환경, 이용 고객 편의 등을 고려해서 청계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게 최고 수준의 디자인으로 설계 조성해서 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상인들이 이전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만들어준 곳이 풍물시장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가설 건축물인 거 아시죠? 뭐 법적으로는 가설 건축물일지 모르지만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굉장히 법적으로는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예. 법을 지켜야 되시는 분이 시장님이시고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걸 가설 그러면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표현이 폄하하시는 것 아니고 같아서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시장님 변호사세요. 예, 법률적인 용어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건물이 세워진 땅이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대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가장 큰 한계는 너무 급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급했다는 게 가장 큰 여기뿐만 아니라 다음에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예, 너무 급하게 하시다 보니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최고의 건축물을 만들어주는데 가설 건축물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혼동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가설 건축물이라는 표현은 법적인 용어고 실제로 그때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면 가설 건축물이라는 원래 쓰던 풍물시장의 디자인보다 훨씬 우수했습니다. 가설 건축물이 어떻게 세계적인 디자인의 최고 수준의 디자인 설계하고 조성한다는 말과 이전 합의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장님 그 말씀인지 근거를 가지고 법률적인 용어로 하셔야지 그렇게 무슨 느낌으로 말씀인지 얘기하시면 안 되는 충분히 거죠.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가설 건축물의 기준을 아세요? 가설 건축물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요. 그 가설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뭐 철골 구조를 못 한다든지 뭐 3년 이내에 된다든지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이전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도시계획이 신설동이 생기면 저부터 또 쫓겨나야 되는 거죠. 법적인 거예요. 어쨌든 지금 한 10년 이상 영업을 안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긍정적이진 않죠. 다녀오셨잖아요. 옷선매 찍으러. 긍정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그러니까 하고 계시는 거 안정적이지 아닙니까? 않은 게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너무 힘들다. 그날도 옷선매에 보면 시장님 2019년 11월인가요? 12월 달에 다녀오신 걸 보면 그분들 하는 말이 다 이렇게 가게에 놀고 있거나 손님이 한 명도 없잖아요. 보셨잖아요, 현장을. 그걸 제 안정적이라고 기억에- 얘기하세요? 제 기억에 당시에 이분들이 사실은 풍물시장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에 그렇게 최첨단을 도입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서울시에서 각종 경영 컨설팅을 비롯해서 다른 곳에 제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경영상의 서비스와 행재정적인 지원을 정말 아낌없이 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10년 동안 계속 유지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되고 투자가 잘 안 됐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죠. 예산을 보면 네. 예산이 투입된 걸 보면 시장님 계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걱정들 하고 상인들을 만나면 전 시장에 대한 얘기를 훨씬 많이 해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설 건축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전 합의서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행하지 않으신 분은 시장님이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설 건축물이라는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마치 건물이 허름하게 지어진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 것 뜻은 같아서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이 가설 들죠. 건축물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전기나 이런 게 못 들어가고 철골이 못 들어가서 문제가 가설 건축물로 신고하신 거잖아요. 동대문에 허가 낼 때 어떻게 하셨어요? 동대문구청 허가 낼 때 어떻게 했어요? 가설 건축물로 냈잖아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죠. 기억 못 하시겠죠. 예, 알고 어떻게 있습니다. 그 기억 못 하실 실무적인 걸 거라는 다 걸 기억을 예측했고. 하겠습니까? 유일하게 이 땅이 교육청이랑 계약하는 관계에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이 땅은 7억이란 1년에 7억이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아시죠? 왜 그런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만 그래요. 부지 교환을 다 해서 그냥 이렇게 쓰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7억을 내고 있어요. 서울에 딱 한 곳이에요. 여기. 당시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네. 당시에 사실은 부지 교환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실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계획 형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그 위치냐? 상인 여러분들이 원래 생활의 근거지인 그곳에서 멀리 가는 걸 원치 않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 근처에 그만한 시설이 들어가기에는 필요한 충분한 사이트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세 곳을 제안합니다.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한양대 밑에 중랑천변. 또 하나는 동대문구청 옆에 소각장. 그리고 여기예요. 그럼 어딜 가겠어요? 시장 입장에선. 아니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이트를 정한 거죠. 그러다 이 보니까 정도를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에 하나 이걸 협의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래서 가설 그분들은 그러니까 다른 곳도 가설 건축물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의원님 그분들은 원래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가 아니라 그분들을 옮기게 만든 것은 서울시가 DDP를 개발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분들이 원래 노점상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노점상이나 풍물상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닌 분들을 계속해서 서울시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법적으로 얘기하시면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무리스럽다는 거죠. 아니죠. 무리스럽게 하신 거예요. 13년 전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떤 공공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네?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당 시장님이 하는 게- 시장이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시장님과 행정입니까? 수많은 공무원들이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급하게 하실 게 아니었죠.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했었어도 이거보다 더 어떻게 나은 협의나 합의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건 시장님이 장담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보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걸 저한테 묻지 마시라니까요. 그 당시에 있던 일이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과 시대적 상황과 의원님 경제 상황이 다른 건데 그걸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하시면 것처럼 안 되는 거죠. 급하게 하지 않고 서둘러 하지 않고 여유 있게 했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 합의서를 이행하지 이분들께 못한 건 뭔가를 더 뭔가요? 드렸어야 되나요? 시장님 이전 합의서를 이렇게 쓰지 마셨어야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네? 이거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한 게 본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닌데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지금 한번 봅시다. 상황. 서울시가 그때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그 사이트가 DDP라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는 잠재적인 곳인데 네. 그렇게 열악한 곳으로 남아 있으면 1,200만 관광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서둘러서 관광 사이트를 만들고 싶었고 네. 그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충분히 제가 그 신속하게 일을 한 게 시장님께서 하신 잘못된 얘기들 겁니까? 검색하는 거 아직 봤기 때문에 그 답변 하실 필요 없고 그거 제가 질문한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이행을 왜 안 했냐는 거예요. 네? 제가 당시에 굉장히 그분들께 많은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고 충분히 무리해서 이해합니다. 지금 의원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해서 그 장소를 확보해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던 것도 의원님 말씀으로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법이나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할 때 최소한 시장님과 서울시가 이런 일을 하면 위법이나 불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법까지는 아니겠죠. 시장님, 예산 지원부터 몇 가지 위법 사항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위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위법. 불법이 아니라 위법. 불법이 가설 건축물에다가 그런 거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위법 아닙니까 이게? 그걸 어떻게 자꾸 위법 불법이라고 하십니까? 시장님 변호사세요. 일을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다면 더 그쪽으로 정교하게 갔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정교하게 해서 이런 위법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끌고 겁니다. 더 늦게 했더라면 아마 그 이후에 DDP가 거두고 있는 경제 효과는 몇 년 더 늦어졌겠죠. 시장님, 경제 효과를 위해서 이게 우선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선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님, 고민을 하면서 해야 그때 되는 그 거죠. 풍무시장 상인분들이 그때 이 위치로 옮겨드릴 때 굉장히 고마워하시고요. 그리고 안심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상권이 10년이 지나면서 죽고 어려워지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 갔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저는 네. 굉장히 번성하고 잘 되길 바랐는데 그 이후에 10년 동안 많이 쇠락했던 걸 보면서 저 역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시작할 때는 그분들 굉장히 고마워했었습니다. 그 조치에 대해서. 시장님, 제가 상인회장님과 법인의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물론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 제가 저기에 질문하면 답변 좀 해주세요. 네, 네? 제 얘기할 때 끊고 들어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네. 2019년 11월 8일 오썸맨이라는 걸 찍고 가셨죠. 맞습니다. 네, 거기 저도 쭉 봤는데 충분히 뭐 이렇게 도르셨잖아요. 네. 손님이 있던가요? 의원님, 손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저분들께 떳떳지 못한 조치를 그때 했었다면 네, 제가 저 때가 시장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일 텐데 가가지고 저렇게 저길 가가지고 상인 대표 만나고 그 사무실에 가서 환대 받고 저거 찍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분들은 분명히 저게 입주할 때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셨었고 동의하셨었고. 시장님께서 그 이번 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했던 거잖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는 선거 있기 벌써 1년도 더 전에 2020년, 19년 2021년이잖아요. 그죠? 글쎄 뭐 시점은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출마를 네, 갑자기 네. 하게 됐던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저거는 출마를 위해서 준비한 유튜브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10년이 지나서 저곳을 떳떳하게 걸어 들어가서 저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동영상을 찍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아이고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는 얘기 듣고 했던 거를 지금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마치 저기에 들어간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설 건축물이면 냉난방이 안 돼요. 아시죠? 그때 자꾸 가설 건축물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얘기를 하는 그때 거죠. 여러 가지 시장님. 건축법규상 저기에 실내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 할 수 없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 그건 합의됐던 사항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디자인과 설계로 조성해서 주겠다는 그 게 표현이 좀 과장된 걸 이면 여기 합의서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 그 여기 표현이 좀 부시장이 과장될 한 수는 거고요. 있지만 1,200만 유치해서 명품 시장을 만들어 주겠다. 지금 명품 시장으로 보이세요? 당시에는 분명히 오픈할 때는 정말 자랑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건축물도 10년이 지나면 쇠락해서 다소 미비해 보이지요. 그러나 당시에는 제가 시장님 사람이 찾아가기 힘든 곳이에요. 아시죠? 가보셨잖아요. 그때 직접. 그러니까 그런 위치로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당시에 찾아가기 힘든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네. 지하철역에서 거기 가는 당선되시고 한번 가셨어요? 시장 되시고 한번? 이번엔 홍물시장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죠? 네. 상인 회장님 말씀이 뭐냐면 당선되고 한 번 오실 줄 알았는데 한 번 안 오셨다. 서운하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너무 힘들다. 생계가 어렵다. 손님이 너무 없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명품 시장 언제 될지 모르겠다. 다만 시장이 다시 오세훈 시장이 돼서 우리는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시장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계시대요.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저희 서울시가 옮기는 데까지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장사 잘 될 때까지 신경을 계속 쓸 생각입니다. 안내 표지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남은 숙제는 이제 이곳 풍물시장이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과 잘 협조하셔서 정말 돈 많이 버시는 그런 장소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 약속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저렇게 필요하실 것 약속했던 거 같고 분명히 기억하고 제가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불법하고 뭐 위법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제는 또다시 내몰릴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좀 차근차근 해서 이번처럼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원님의 그분들을 위한 충정과 애정은 제가 100% 이해하고 느껴집니다. 네, 다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치 그때 서울시가 저분들을 이용한 것처럼 아까 그렇게 얘기하지 표현하셔서 않았어요. 아니 무슨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위법 딱 건축물이고- 법적인 얘기 두 가지 한 거죠.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그 가설 건축물, 그리고 임대료를 교육청하고 유일하게 내고 있는 곳, 그리고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 이게 세 개예요. 이게 어떻게 제가 마치 글쎄요, 뭘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데도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녀오셨잖아요. 다만 저분들이 지금 다루는 상품 종류로 네. 볼 때 글쎄요, 저 품목을 매매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거기를 정말 획기적으로 상권을 살리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의원님도 압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게을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고민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잠실 종합운동장 스포츠용품 공동화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저 동대문 야구장 주변에 상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120개 점포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동을 했죠? 그때 뭐 소송도 하고 그렇죠. 집행하느라고 고생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막판에 시장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을 많이 하실 거면 빨리 해주시면 주세요. 제가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천천히 하면 제가 못 끝내고 끝낼 수가 있어서. 기억이 아사무사 한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요. 네. 빨리빨리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단답형으로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축구를 했던 사람이어서 저기에 가서 축구화라든지 유니폼 이런 걸 샀던 추억이 있는 곳이고, 그 조합장님을 만나봤더니 그 당시에는 저희 본인들이 뭐 태능 선수촌에 납품도 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물론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또 여기에도 똑같이 최창식 부시장 전 부시장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이면 합의서가 있는 건데, 이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잠실 종합스포츠상가 여기 27분, 그리고 지하철 상가, 굿모닝 시티, 가판대, 또는 이제 보증으로 돈을 받아서 떠나기도 하세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죠? 여기도 똑같이 이전 합의서를 쓰고, 그리고 구두 약속을 합니다. 근데 물론 저는 시장님께서 그 부시장께 충분히 얘기를 했을 거라서,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오세훈 시장의 위임을 받았다, 내 말만 믿으면 된다, 이게 이제 몇 차례 나와요. 제가 조합장님과 조합원들을 만나는 얘기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이전 합의 관련해서 부시장에게 위임을 하시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전 모르기 때문에 합의할 때. 제 기억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100% 합의에 의해서 이전한 게 아니라 네. 그 사업을 당시에 서두르더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명도를 받는 것이 당시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네. 다소 지연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소송에서 지고도 나가질 않으세요. 사실 그건 적법한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겠죠. 다 그런 근데 건 한 아니어서 분이라도 그런 안 예를 드시지 마시고. 아니요, 한 분이라도 안 나가면 공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시고도 안 나가는 분들이 사실 적법한 권리 주장을 하신 건 아닙니다. 네. 당연히 나가 주셔야 되는데 판결에 따라서 안 나가고 사실상 버티는 형국이 됐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걸 합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굉장히 설득을 위해서 애를 썼을 거고 네. 이건 짐작입니다. 잘 모르고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벌어진 여러 가지 협상의 내용을 제가 세세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억을 뭐 못하는 당시에 거지. 보고를 받았겠죠. 보고를 받았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하고 싶었던 분은 시장님이었기 때문에 부시장을 통해서 한다는 거 보통은 이렇게 부시장이 직접 나가서 만나고 그러지 않고 시장님도 가신 적 있어요. 동대문 야구장에. 아 그럼요. 네, 갔었죠. 조합장 만나서 얘기하시고 술도 마시고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글쎄 뭐 그것까지는 다 기억은 안 나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의원님 뭐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건 오세훈 시장 개인이다 이런 말씀은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이게 하신 어떻게 거잖아요. 개인 시장을 위한 일도 아니고 시장님과 서울시가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시장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행정이라는 게 이런 위법하거나 또는 이런 행위를 할 때 이 행위를 하신 분은 공무원들일 텐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걸. 공무원들 고생 많이 저도 했죠. 공무원 그때. 해본 사람이에요. 비서실장 6년 했어요. 강동구청에서. 모르겠습니까?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좀 정확히 해주세요. 반대로. 의원님 이 질문 답변은 시민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오해 그래서 여지가 있는 제발 거는 좀- 바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을 하고요. 이전을 해서 합의를 합니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이 통물시장보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분들이 많으셨고 여기는 그래도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보니 조금 더 촘촘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매년 뭐 10억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뭐 우선 구매도 해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융자 얘기도 나오고 융자 사업까지 해주고 이거를 명시를 했어요. 이전 합의서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이전하는 대로 갔더니 가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려갔더니 불법 건축물이어서 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이분들이. 서울시가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갔는데 갔더니 서울시가 보내준 데가 불법 건축물이어서 이전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갔더니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거죠. 실제로 건축물 대장이 없는. 근데 아시겠지만 불법 건축물에 의한 건축법 위반에 보면 시정명령이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고 허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벌금을 매게 돼 있고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행위에 대한 것들은. 의원님, 이 불공정합니다. 왜 불공정하다고 제가 지금 느끼느냐 하면 미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좀 준비를 했을 텐데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들고 왔는데 시장님 이거 보고 안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당시 걸 지금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세세한 사정을. 그러면 미리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제가- 최소한 이분들이 지금 서울시랑 이전 협약서를 쓰고 이전을 했는데 갔더니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그러면 대해서 이분들이 시장님께 찾아오지 않았을까? 몇 그거에- 년 동안? 이게 2008년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실 주경기장 내에 중소기업 공동화 사업장이 건축물 대장에 없는 이 사유는 조성 당시 93년 정부 시책 사업으로 중소기업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만들어진 데 기인을 했는데요. 네. 당시에 건폐율을 초과한 겁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그러니까. 건폐율이 20%인데 당시 이미 30%를 초과했고요. 그래서 당시 경제 활성화 조치에 발맞추기 위해 피치 못하게 설치돼서 2008년까지 운영이 됐는데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2008년 동대문 운동장 입점업체를 이곳으로 이주시키면서 상인들에 대해서 10년 동안 임대료를 부담시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전액을 부담을 했답니다. 그리고 당초 퇴거하기로 예정되었던 2018년에 네. 상인들이 입주 연장을 강하게 요청해서 부득이 법규가 정하는 최소 요일인 재산 평정 가액의 1%만 납부케 하고 현재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안 됐습니다. 제가 아니 다시 10년 동안 임대료를 쌤, 안 제가 내고 얘기할게 들어오세요. 처음에 입주를 해서
1년간 임대료를 받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받냐면 야구장 밑에 상점 있죠? 장사 잘 되는데 거기랑 똑같이 받아요. 1년간. 근데 이분들이 우리 여기 이전하면 장사 잘 되게 해주고 셔틀버스도 만들어주고 우선구매도 해주고 300억 규모로 지원해줄게 했는데 안 해줘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요청하냐면 일단 우리 지원하기로 한 홍보비 10억을 임대료로 전환시켜줘. 이걸 서울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SBA랑 계약을 하게 해요. 서울산업진흥원이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산업진흥원이 예산으로 받아서 서울시 체육관리사업에 납부하게 해요. 불법 건축물에 임대료를 받고 그게 서울시가 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막 자료를 받아서 이걸 뭘 다 일목요연하게 상세하게 설명드리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0 봤을 땐 시장님, 그러니까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에 그분들을 이주시키고 임대료 받고 그리고 그 불법 건축물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돈을 빌리게 해주고 세무서에서 등록이 안 되니까 또 서울시가 얘기해줘갖고 이분들 세무서 입장은 뭘까요? 노점상이라도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 등록을 해주는 게 세무서예요. 근데 그 당시에 주소 지번이 없어서 3, 4개월을 등록을 변경을 못해요. 동대문동장 없어 나왔으니까 주소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경을 못해요. 이런 보고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요? 당시에? 부시장이 약속을 했는데 시장님이 바로 밑에 있던 부시장이 약속을 하고 구두로 약속을 하고 한 건데 이 보고를 못 들었다? 그럼 이분들은 이 상황에서 시장님 만나러 한 번도 안 왔을까요? 얘기도 한 번 안 했을까요? 이 조합장님이 베이지 올림픽 단장했던 분이세요.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내가 이 상황인데 좀 살려줄 수 없니? 도와줄 수 없니?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시장님께?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거 몰랐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잠실동 10번지 데크 2호라고 주소를 명명해서 없는 주소를 명명해서 등록을 하게 만들어줘. 그리고 임대료 불법 건축물에 임대료 받아요. 평당 25,000원 정도, 월 80만 원, 90만 원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전 합의서에 있는 돈으로 융자까지 받게 해줘요. 불법 건축물에서 서울시가. 저 갖고 불법 건축물이라는 걸 강조하시는데요. 시장님, 법적- 건축물 지장이 없는 게 있으면 불법 건축물이고 처음에 말씀 상가는 그렇죠. 상가 하나만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그거를 쪼개서 20개, 25개 사무실로 만들어서 거기에 입주를 시킨 거잖아요. 평당 인테리어 비용도 100만 원씩 지원하고 서울시가. 그리고 나서 장사가 안 돼서 망하고 부도나고 하신 분들이 아까 사진에 나왔던 저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건축물 대장도 없는데 이전시켰냐? 우리 이렇게 됐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봤거든요, 거길. 이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가봤거든요. 15분을 내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도대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찾기 힘든 데에 갖다 놓고. 그래서 왜 셔틀버스가 나오냐면 최창식 부시장이 셔틀버스를 왜 얘기하냐면 지하철역에 내려서 여기까지 오려면 최소한 20분은 걸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저 계단 밑에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최창식 부시장은 내가 그 셔틀버스 해줄게, 300억 지원해줄게, 롯데백화점에 루트도 해줄게, 뭐 자치구 우선구매 다 해줄게. 그런 이전에 그런 거죠. 참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이렇게 위반을 하면 서울시가 어떻게 서울 시민들에게 증축하지 마라, 개축하지 마라, 위반하지 마라, 이행강제금 물린다, 시정명령 때린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일반화하시면 그건 좀 과도하신 비유 같고요. 이거 서울 시민이 보고 있어서 제가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과도한 건지 한번 시민들한테 판단하게 하시고요. 그건 뭐 지켜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문제고요. 네. 지금 당시 상황을 여러 가지 그분들의 입장에서 묘사를 하시다 보니까 묘사요? 마치 뭐 설명하시다 보니까 마치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을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서
불법과 탈법과 위법을 반복적으로 자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엄격히 얘기하면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엄격히 그 이전 얘기하면- 합의서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전 합의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그때 발생됐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분들은 또 이제 내년 8월까지만 계약이 되고 그것도 1년씩 한시적으로 이젠 SBA가 아닌 서울시 체육사업소랑 계약을 해요. 1년씩. 물론 장사는 안 되는데 겨우겨우 온라인으로 조금씩 팔고 계시대요. 그리고 이 조합장님은 당시에 저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네, 조합장님은 당시에 의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책임을 회피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책임 회피하라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10년 동안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거기서 장사를 하고 계시다는 뜻은 장사가 의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것만은 아니겠죠. 매출을 증명해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거는 네. 매출 그분들 매출표를 증명해 요새는 아시죠? 예전처럼 안 되고 그게 다 입증이 되고 카드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 같지 않아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실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저희 본인들 전체 다 매출을 입증해 주겠다. 제가 절대로 이분들을 홀대하겠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저도 요즘에 웬만한 매출은 전부 온라인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영업 상황이 일목요연하게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진짜 이곳으로 이전을 시켜드린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네, 14년 됐습니다. 네, 10년이 넘어 지났는데 지금 또 그곳에서 다른 데 옮기는 걸 대체지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무조건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실 일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질문의 취지가 처음부터까지 그러신 거 제가 아닙니까? 불법에 위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뭐 그러시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시장 제가 여하튼 불법 간에 위법을 얘기해 제가 최소한 그 입장을 하는 건 아니죠. 다만 여전히 그분들이 받았던 피해는 있는 거니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에서 10년 장사한 걸 어떻게 저희가 그거를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불법 건축물이라고 장사를 안 하지는 않으셨겠죠. 자꾸 불법이라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하는 건 전 무리라고 합의서를 보고요. 이행 안 한 것도 있는 거고 시장님 그 형식적인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있는 걸 서울시가 임대료를 대납해줘요. 9년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 불법 건축물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불법이고 위법이라는 게 입증되는 거잖아요. 건축 대장이 없으면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네. 지금 의원님 말씀의 초점은 그분들께 재산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았느냐는 주장인데 서울시가 대납을 했으니까 재산적인 불이익은 최소한 그분들께 안 드린 셈이네요. 시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회장님 말씀이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한 달 전 오세훈 시장실에 면담을 요청했고 정무비서관이 전화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면담을 잡아주겠다고 했대요. 오세훈 시장이 다시 왔으니 이제라도 나를 못 믿냐고 했던 최창식 부시장의 약속을 이행하기보다 우리들을 좀 어루만져주고 우리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조합장님의 아니, 마지막 만나겠습니다.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겠습니다. 그건 피하지 않습니다. 만나보시고요. 네, 이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서 좋습니다. 시민들께서 다시 오세훈 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곳을 찾아가시고 힘든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빛나는 자리보다 빛이 필요한 자리에 함께 서주시길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화려함 속에 감춰진 그런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주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혹시 저의 시정 질문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풍물시장 상인회장님과 스포츠용품 공동화 사업 조합장님께서는 저와 얘기할 때 무척 말을 아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이후에 어떤 불이익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얘기를 저한테 꼭 하셨습니다. 정치인은 말 한마디로
정치는 말 한마디도 몇 번을 고민하고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서울 시민들에게는 희망이 되기도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언행으로 인해 서울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